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상품으로는 같은 라인업이 이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발, 얘는 이제 세 발짜리로 나와 있어요. 유행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이룬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과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즉석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윤석로 민감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남 도지사님 대신해서 오늘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따뜻한 축하 인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주신 허석 순천시장님과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시며 오늘 개막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내주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로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과 순천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서병철 국회의원님 그리고 서동영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라남도 교육청 장서봉 교육감님 그리고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님 그리고 전라남도의 교육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더욱 거세졌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가 닥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이 주도하는 문명의 변화는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고도 높습니다. 순천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순천은 생태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첨단 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순천이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사 준비를 위해 써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천은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대한민국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엑스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도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순천의 새로운 미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직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4차 산업의 혁명과 우리가 살아갈 변화된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2021 엑스포인 순천에 오셔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보시길 간절히 초대합니다. 첫 문을 열게 된 2021 넥스포 인 순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허석 순천시장님, 서병철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 윤석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가진 순천은 지난 2019년에 벌써 E4City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개관했고 이제 순천만 잡월드도 곧 문을 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관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도 구축하면서 미래형 생태경제도시로의 전환을 발빠르게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치, 스마트 IT 산업밸리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그린 디지털 시티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한 발을 더 다가가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순천이 지역에서 자연과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넥스포 인 순천을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함께 모여 순천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측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웅진 싱크빅에서 구현해둔 미래교실의 모습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웅진 싱크빅 황정현 전략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 학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마다 문제풀이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I가 구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마다 수준별 맞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AI 학습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해줄 수 있는 로봇 코딩 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그 미션을 수행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쪽 세 번째, 아이들은 사회나 과학 수업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AI 사이언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사경, 그리고 패드, 그리고 교재만으로도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 사회과학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코리아의 앞글자를 따서 코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거, 숙박, 의료, 공공시설생활 같은 곳에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뒤에 어떤 모듈이 장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비대면 사회에 들어가고 이제 언택트 시대에 들어간 것만큼 이런 로봇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방역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물과 적용이 되면서 진정한 스마트 빌딩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스마트 빌딩들이 모여서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드론과 좀 틀립니다. 보트 모드, 배 형태의 장비가 장착이 되어가지고 물 위에서 수상해서 보트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하단부에 보면은 카메라가 40cm 밑에 달려가지고 수중에 있는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페이로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레스큐 튜브 같은 것들을 투하해서 인명구조 쪽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드론하고는 그런 부분이 틀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어군 탐지, 피시파인더를 도착해서 바닷속 상태를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드론들은 우중이나 악천을 쓸 때는 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명구조라든가 이랬을 때 그 구조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드론들은 악천 후에는 비행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제 골든타임이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인명구조 쪽에서. 그래서 그때 비행이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방수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제품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과 이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산업용으로 이제 해상 쪽이라든가 저수지 댐에 수질 분석하는 지금 이제 녹조 현상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센서를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지금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 자체는 보시는 거와 같이 물 속에서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드론들은 물에 착륙하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근데 부력이 생겨서 그렇게 뜨게 되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드론이 착륙하다가 잘못돼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러면 이제 폴립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원위치해가지고 부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업이 이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발, 얘는 이제 세 발짜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애기들 등하굣길이나 아니면은 안에 이제 장을 보거나 뭔가 적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애견하고 같이 동반해서 탈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은 이제 물기가 두 발짜리랑 세 발짜리 이렇게가 나와 있고,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세 발짜리 조금 선호를 하세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보통 주행거리는 서로 둘 다 스펙은 동일한데 1회 충전 시에 40에서 50km가 이제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세 발짜리는 저희 오토벨로에서밖에 이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많이들 찾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재고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많이 찾다 보니까 재고도 현재 좀 부족한데,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입고 물량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10월 25일쯤에 이제 한 번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전국에 이제 대리점이 300여 개가 더 예정이 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 비해 저희 쪽이 가장 우수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리점을 가서든 저희 제품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면은 AS는 정산이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부품 수급률도 저희가 가장 높아요. 바로바로 이제 부품 수급도 빠르고, 대리점 간에 이제 본사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빠른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보통 AS를 맡기게 되면은 2, 3일 내로 그 제품에 대한 AS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해결 방안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AS적인 면에서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됐어요. 네 이름 뭐야? 야, 클로바, 에이 클로바. 주문하신 종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거에 나오는 거예요? 주문하신 종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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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습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와 인기만큼이나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117건에서 2018년에는 225건으로 1.9배 증가하였습니다. 부상자도 128명에서 242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규범과 체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래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다니는 경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탔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면허 없이 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개인용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시속 25km,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행 방법과 안전 의무는 자전거랑 비슷한데요.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인도 주행은 금지되고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동승자는 태울 수 없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잦아졌고 관련된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재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재개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재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개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12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재개정된 뒤로는 다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게 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 처벌 조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5월 12일까지는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가 운전이 가능하지만 5월 13일부터는 어린이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제정되어 준수하지 않을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도로교통법의 재개정 사항을 좀 더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개인용 이동장치 지위로 개정됩니다. 등화장치는 기존 도로교통법부터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로 및 약물을 투여한 경우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되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위반 행위들에 있어서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재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용 시에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등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직장이 가까워 출퇴근 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더라고요. 막상 자전거 도로를 찾아보니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온전히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대개 인도 위에 절반 정도 우레탄 포장을 해서 구분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전용 차로로 도로 중앙이나 가변에 차선 등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한 전용 차로입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우선 도로로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차로를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유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자전거 보행자 경용 도로는 전국의 자전거 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행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곳곳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 이런 곳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 곳에나 방치되곤 하는데 통행에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2달 전 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졌습니다. 길 위에 점자 역할을 하는 유도블록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유도블록에 전동 킥보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는데요. 허리 높이까지 오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성인 발목만큼의 높이이기 때문에 걸리면 부딪히는 데 끝나지 않고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전동 킥보드를 놓는 행위는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하철역 인근은 물론 건널목 신호등색을 알려주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앞까지 전동 킥보드가 점령했습니다. 아무데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유도 블록 위나 건널목 앞,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입니다. 하지만 아직 처벌 규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나와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더욱 안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하면 안 되는 장소를 13군데 지정했습니다. 첫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둘째,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셋째,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넷째,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다섯째,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여섯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일곱 번째,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여덟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아홉 번째,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입니다. 열 번째, 육교위, 지하 보차 도안 보행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번째,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12번째,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구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13군데를 지정하였습니다. 제한구역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비는 운영업체에 물리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실 4가지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오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한 채로 건너도 될까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지 않고 반드시 끌고 가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두 번째 오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시 주행 방향은 상관없을까요? 자전거 또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구역 또는 차도에서의 역주행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역주행을 할 경우 마주오는 자전거 또는 차량, 다른 개인용 이동장치와 충돌할 위험과 부상 정도가 커집니다. 반드시 정해진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한국에서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금지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음주도 판단력을 흐릴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주행해야 합니다.